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아나운서 봉유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특별자치도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점차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감사기구가 위원회로 새롭게 독립해서 출범했다는 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김진철 위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김진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모든 자치 사무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독립적인 감사 행정기관입니다. 도민의 눈높이 맞는 청렴 업무가 공직사회 내 튼튼히 풀이 내릴 수 있도록 감사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4월에 제2대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네, 취임을 하셨고요. 네, 네. 곧 4월이지 않습니까? 네, 1년째를 맞으셨어요. 네, 네. 굉장히 바쁘셨죠. 네, 감사위원이 출범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네.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좀 있었지만 그나마 이제 작년에 어려움 속에서도 청렴 윤리팀을 신설해서 그 과정 속에서 반부패 청렴 정책을 아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작년에 권익위가 주관하는 청렴 표창에서 저희들 2등급 진급 승진을 해서 올라가게 됐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전국 광역 시도 중에 상위권으로 진입하게 된 청렴 업무가 상위권으로 진입하게 돼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감사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조금 더 세밀하게 감사 업무를 들여다보시고 또 정책도 수립을 하셔야 되고 그러셨잖아요. 네. 가장 먼저 하고 싶으셨던 거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예.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지금 도내에 여러 가지 이제 자치 사무기구가 있는데요. 예. 이 사무기구가 가장 중요한 건 저희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법과 원칙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투명하고 좀 합리적인 조직으로 그냥 거듭날 수 있도록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저희 감사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너무 이상적으로 들으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것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치 사무 그런 들이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지금 추구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북이 유치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들 행사 23년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25년 성과 중에 청렴윤리팀을 신설하셨습니다. 어떤 필요에 있어서 신설하셨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일을 하는 데일까요? 네, 청렴윤리팀은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가장 크게 하는 업무가 감사 업무 또 청렴 정책을 실현하는 업무 또 조사 감찰 업무인데 청렴 업무가 최근에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쪽에 그 전에는 우리 감사 사무국의 감사관들이 감사 업무도 하다가 또 필요하면 청렴 업무도 하다가 이런 혼재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청렴 업무가 좀 체계적이고 또 이렇게 지속적인 업무가 잘 유지가 안 되고 그래서 네. 작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렴 윤리팀을 신설을 했고요. 주로 이 청렴 윤리팀의 업무들은 이제 청렴 정책을 총괄하면서 여러 가지 갑질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좀 하고 있고 그런 업무들을 총괄하는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 컨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 업무를 통해서 어떤 공직자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사전에 어떤 해법들을 미리 제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네.
또 원가 심사 업무라고 있는데 이런 업무들은 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계약 체결 전에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또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견실한 시공을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기타 업무로는 뭐 재산 등록 심사 업무라든지 또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도 있고 또 주민감사 청구 제도가 있는데요. 예. 또 우리 행정 처리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어떤 그 권익이 침해당했다든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시는 주민들께서는 저희 감사위원회에 주민감사를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저희들 감사 계획 외적으로 주민감사가 요건에 맞아서 들어오면은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그 감사를 충실하게 해서 또 보고도 드리고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네,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공직에 발을 들이셨을 때부터 감사원 그리고 네, 뭐 네. 감사 업무 사무국장 거치셔서 약 30년 동안 지금 감사 업무만 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30년이란 시간 속에서 90년대부터 지금 계셨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 왔고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변화에 따라서 어떤 감사 업무도 조금씩 변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원의 그 헌법에 부여된 의무라는 것은 그 국가의 어떤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 그 다음에 또 국가와 또 법정으로 법에서 정해진 단체 이거에 대한 회계 검사, 그리고 행정 기관과 또 거기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 감찰, 예. 이것들이 헌법에 부여진 그 감사원의 역할입니다. 네. 이런 역할들은 헌법에 주어진 역할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감사 기조는 약간씩 좀 변화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제가 감사원에 있으면서 느꼈던 가장 큰 변화, 감사 기조가 변했던 것들은 아마 IMF 유한위기 1998년에 이제 IMF 유한위기가 왔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감사 기조가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 이전의 감사들은 주로 이제 어떤 법령 위반이라든지 절차적 하자라든지 이런 쪽에 합법성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합법성 감사가 주를 이루었다면 예. IMF 이후에는 위안위기 이후에는 어떤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또 정책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감사의 무게 중심이 이동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A 등급을 받으셨는데 이 평가 기준도 좀 엄격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출범해서 24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 감사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그때도 저희들 감사원 자체감사 운영 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 A 등급을 받았고요. 네. 또 작년 25년도에도 그런 등급을 A 등급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평가 기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 평가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감사 업무를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느냐, 이 독립성을 먼저 보고 또 두 번째로는 감사를 하는 감사위원들, 우리 감사관들의 어떤 전문성은 얼마나 있느냐 이런 네.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실제적으로 1년 동안의 실적을 얼마나 내고 있고 또 보고서의 품질은 얼마나 우수하냐 이런 것들을 평가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2년 연속 최고 A 등급을 감사원으로 받았다는 그 의미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은 대한민국에 수많은 이제 감사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 중에 아마 감사 시스템으로는 우리 감사위원회가 구축하고 있는 이런 감사 시스템은 최고 우수한 그런 기준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감사원이 인정한 거다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북감사위원회 감사 활동 기구와 또 감사를 해야 될 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되고 또 각각에 따라서 하는 감사 업무도 다르실 네, 것 같은데요. 네. 감사 대상 기관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450여 개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도 본청도 저희 감사 대상이고 또 14개 시군,
그리고 본청과 14개 시군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의회 사무처, 그 다음에 이제 도교육청, 특별히 이제 이번에 감사위원회가 출범되면서 도교육청이 저희 이제 감사 대상 기관으로 들어왔고요. 또 대상 교육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수많은 학교 법인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1,450여 개가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직접 감사를 수행하는 기관들은 그 기관들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규모가 큰 기관들, 조직이라든가 또 예산, 또 인력 이런 규모 면에서 큰 기관들 위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로 보면은 대략 122개 정도 저희들 감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규모가 좀 적은 기관들은 14개 시군이라든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자체 감사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자체 감사 기구에서 감사를 체계적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를 진행할 때 각 기관별로 어떤 종합 감사가 있을 것이고 뭐 재정감사, 재무감사 시기별로도 특정별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감사의 종류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종합감사, 또 재무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뭐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수행하는 감사 종류는 그렇게 나눠집니다. 종합감사는 대체적으로 큰 기관의 규모를 주로 감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기관 운영 전반을 보는 겁니다. 종합감사는 예. 예산이라든지 또는 인력, 또 인사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조직의 어떤 적정성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감사를 종합감사라고 하고 있고, 네. 재무감사는 주로 예산 운용이라든지 또 회계 처리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살펴보는 재무감사를 보고 있고, 특정감사는 특정한 사업이나 또 이런 어떤 그 업무에 대해서 이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책임 물을 소지가 있으면 책임 소재를 밝히고 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문제점에 대한 개선 사항도 마련하고 이런 감사들을 주로 수행하는 게 특정 감사입니다. 네. 또 복무감사라고 하면 이제 흔히 대상 기관의 수많은 공무원들이 근무 실태가 얼마나 양호한지 또 개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소극 행정은 없는지 늑장 행정은 없는지 이런 복무 전반에 대해서 감찰 활동도 하고 또 민원 처리 또 그런 것도 처리하는 그런 업무를 복무감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굉장히 바쁨이 좀 예상이 되는 게요. 지방선거가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가장 바빠지는 시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올 6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공무원들의 어떤 정치적 중립 이 부분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직원들에 대한 어떤 단속 차단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난 연말부터 지금 선거일 직전까지 지금 감찰 활동을 계획하고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위원장님, 그 10년 혹은 그 이전만 하더라도 직장 내 어떤 갑질 문화라는 게 그 갑질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도 굉장히 많이 제고가 됐습니다. 도내에서도 크고 작은 어떤 신고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좀 예를 들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갑질이라는 용어가 10년 전만 해도 저도 좀 이렇게 좀 생소했던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질이라는 게 주로 이제 정의되기 시작한 것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8년에 이제 정부에서 공공분야 갑질 종합 대책이라는 것들을 이제 준비하면서 거기서 발표된 갑질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이제 갑질이 정의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회 경제적으로 우월적주의에 있는 사람이 그 우월적주의를 이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영향력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처우를 하는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을 갑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여기 감사위원회 그 전신 전라북도 이 도청 안에도 그때 감사위원회 전신인 감사관실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 그 시점에 감사관실에서도 이제 그 갑질에 대한 신고 또 조사 이런 것들 센터를 두고 갑질을 본격적으로 이제 조사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은 사적 이익을 요구한다든지 이제 어떤 직원들이
그 과장하고 이제 직원들과 같이 어떤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직원을 지명해서 저녁 식사비를 대신 내도록 한다든지, 또 그 직원이 공교롭게 또 다음 날 그 과장님한테 불려가서 또 식사비도 또 대납을 하고, 심지어는 택시비까지 지불하도록 하는 사건들이 적발이 돼서 중징계 책임도 받았다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예. 또 다른 사례들은 이제 일반적인 유형들인데, 이제 그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팀장이 팀원에게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라, 일도 못하는 주제, 이런 어떤 굉장히 모욕적인 예. 언행들을 해서 갑질로 신고돼가지고 조사를 받아서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근절되기 위해서는 뭐 사실 흔히 이야기하는 말입니다만, 이제 갑질을 하는 어떤 그 갑의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인식 제고가 분명히 필요한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거라면 대대적인 어떤 홍보나 캠페인도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예, 이런 부분도 좀 진행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지금 갑질이 발생이 되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겠지만, 처벌하는 예. 것도 중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갑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교육이라든지 홍보 캠페인을 통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캠페인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예. 대표적인 캠페인이 이제 아침 출근길에 간부들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그 갑질을 형성한 에어백 같은 걸 설치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이제 근절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흔히 뿅망치라고 하죠. 예. 이 뿅망치로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 직원들 갑질 근절하는 의지를 담아서 그런 어떤 퍼포먼스도 하는 사례도 있고, 또 어떤 갑질과 관련된 것을 코믹하게 연극화해서 이런 연극을 보면서 직원들 스스로 갑질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이런 계기도 갖도록 하고 있고요. 직접 그 현장의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현장 소리 청렴 패트롤 제도를 운영 중이신데요. 본인의 분명히 실명은 아닐 거고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저희들 이걸 운영한 게 이제 24년도에 처음 그 도 본청의 직속기관, 또 사업소 이 13개 정도 되는 직속기관 사업소 위주로 이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네. 시행 결과 굉장히 그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돼서 25년도 작년도에는 이걸 그 산하기관, 도 본청의 산하기관으로 확대해서 16개 정도 그 기관을 확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것들을 14개 시군까지 가급적이면 좀 확산해서 도 전역에 이런 어떤 사전 시책들을 좀 전개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이제 느꼈던 것들은 사전에 이 부분들을 이렇게 대응하면서 우리 그 직원들과 소통이 직원들과 팀장급 이상의 간부들 간의 소통이 제대로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의 차이에 따라서 갑질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느낌이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직의 상하 관계에 있어서 이걸 수직적 관계로만 보지 말고, 어떤 그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동료로서 인식을 해야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소통, 또 배려하고 존중하고,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을 통해서 이거 가는 어떤 수평적인 문화를 빨리 이것들을 적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위원장님,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과 독립성이 강조된 게 감사위원회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같이 감찰 기능을 하는 직원분들이 어떤 도덕성이 청렴도가 조금은 더 뛰어나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그 감사관들에게 이제 1년에 2차례 정도 이 그 전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 문장을 바로 쓰는 방법, 또 감사 기법, 감사하는 방법에 대한 이런 전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우리 감사관들에게 매번 이제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강조하는 말이 감사관들은 반드시 갖춰야 될 핵심 가치가 있다. 이 가치 세 가지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강조하면서 독립성, 그다음에 이제 책임성, 그다음에 전문성 이 세 가지를 항상 강조합니다. 여기서 감사관들이 간직해야 될 그 가치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또는 감사 대상 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그 독립성을 의미합니다. 객관성과 중립성을 또 어떤 나중에 사후의 어떤 감사 수용성까지 다 고려했을 때 감사가 독립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관들에게 어떤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졌지만 이런 권한 행사들은 어떤 적법 절차에 따라서 굉장히 절제된 형태로 행사되기 때문에 어떤 책임성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감사 대상 기관의 어떤 공무원의 인권도 존중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관들의 청렴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윤리성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속에서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어떤 특성상 저희들이 아주 복잡한 일들을 파헤쳐서 이런 것들을 결국은 최종적인 감사의 어떤 최종 보고서는 그 도민들, 국민들께서 이제 이 부분들을 공개해서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앞으로 갈수록 행정이 더 복잡해지는데 이 복잡한 행정을 충분히 파헤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떤 개선 대안을 찾고 또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도민들이나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게 이 정도 전문성을 좀 갖춰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이 감사관들이 갖춰야 될 세 가지 핵심 가치 이것들을 항상 제가 직원들에게 우리 감사관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도 너무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계획이 있으시죠? 예. 감사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120여 개 기관에서 주로 이제 감사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로 3년 주기로 기관들을 선정을 합니다. 어느 기관을 감사를 해야 될지 그것이 가장 먼저 우선 고려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외부 기관 특히 이제 언론이라든지 또는 의회라든지 또는 그 중앙부처의 어떤 감사원 또 권익위 또 행안부 이런 쪽에서 지적되고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그 기관 위주로 그 감사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올 금년에는 24개 사항을 감사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어떤 그 청렴 윤리팀을 신설해서 열심히 반부패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2위까지 우리가 이제 2등급 올라섰고 상위권으로 들어섰는데 예. 올해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반부패 어떤 취약 분야에 대한 그 원인 분석을 더 철저히 해서 이것들을 개선하는 것까지 해서 반드시 1등급으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조사감찰 업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올 상반기에 그 지방선거 중요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그 선거에서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공직감찰 업무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복무에 대한 부분들도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잘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고충 민원 이런 민원들도 도민들 입장에서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서 제기하는 민원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속하고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처리하려고 그런 계획들을 잘 수립하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방선거 앞두고 행정뿐만 아니라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도 지켜야 할 기본 자세 있을 것 같습니다. 도민분들에게도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가름해 주시죠. 예, 도민 여러분,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우리 행정기관이나 저 후보자들 간의 어떤 행사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까지 모두가 다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공직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의 어떤 중립을 유지해야 되고 특정 후보나 또 특정 정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어떤 감사위원장으로서 이런 어떤 공직자들이 갖춰야 될 어떤 자세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선거 기간 동안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감사위원회가 하는 어떤 감찰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에 특히 이제 선거 중립이라든지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감사위원회와 같이 동반자 역할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오늘은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가 이제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도 더욱 바빠질 것 같습니다. 신뢰받는 행정 그리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행정 만들기 위해서 올 한 해도 많은 애를 써주실 거라고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